강촌 1, 2, 백마 1, 2가 상당히 유력하죠. 여기는 되겠다 확신이 막 들면서 저는 사실 가장 그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그 정비계획에 들어갈 조건에,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대단지 이런 게 유리해요. 그러면서 통합 많이 강조하죠. 동의율이 높고 통합을 했으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해서 하는 곳들, 후곡마을, 3, 4, 아무래도 얘가 가장 좀 유리하다고. 일산에서 처음 지어진 아파트가 백송 5단지인데 얘네가 이제 통합하고 이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첫 번째로 꼽히는 후보였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강촌 1, 2, 백마 1, 2보다 가격도 훨씬 싸서 많이들 투자를 하셨었는데, 이번에 사전 컨설팅 단지에 선정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동의율이 높으니까 약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 많으셨을 수 있는 일산의 재건축 사전 컨설팅 대상 단지가 선정되어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조금 늦게 찍네요. 선정 결과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통합정비에는 후곡마을 3, 4, 10, 15단지 구역, 대규모 블록 통합정비에는 강촌 1, 2, 백마 1, 2 연합, 기타 정비사업에는 백송마을 5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소액으로 뭔가를 해보시려는 분들인데 이 발표 결과에 관심 자체가 없었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발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단지가 선정되는지에 반드시 관심을 기울이셨어야 되고, 앞으로 이 단지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냐를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고양시의 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선정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아직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선정된 그 단지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어떤 입지고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걸 이해하고 나면 이 세 곳이 그래서 선정이 됐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3개 구역 중에서 어떤 곳이 가장 주목을 받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으로는 대부분의 단지들은 선정이 안 됐죠.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총 3곳만 선정을 했으니까 대부분 선정이 안 됐잖아요. 이 선정이 안 된 곳들 중에서는 앞으로 어떤 곳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요 얘기까지 한번 쭉 해봅니다. 5번까지 쭉 가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1번, 2번 사전 컨설팅 선정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선정된 3곳은 어디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구역들인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3, 4, 5번은 알아보도록 할게요. 컨설팅에 선정된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기 전에 어디가 됐는지부터 봅시다. 이렇게 3개 구역이 선정이 됐다고 했어요. 후곡마을 3, 4, 10, 15, 강촌마을 1, 2, 백마마을 1, 2 연합.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고요. 이게 하나고 총 3곳이 된 거예요. 그게 어딘지 한번 볼게요. 자, 후곡마을 3, 4, 10, 15는 여기 있어요. 강촌 1, 2, 백마 1, 2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백송 5가 이렇게 있죠. 자, 제가 전에 이런 단지들이 사전 컨설팅에 신청을 했습니다 라고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15개 구역이, 구역으로 하면 단지로 하면 더 많죠. 한 구역에 여러 개 단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로 하면 훨씬 많고요. 구역으로 하면은 총 15개의 구역, 뭐 정식 구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구역이 되고 싶어요, 재건축 정비 구역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신청한 곳이 15곳이 있다고요. 이거는 이제 재건축 사업에 뭐 신청한 게 아니고 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고양시에서 하는 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15개 단지가 지원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일단은 이걸 신청조차도 안 한 단지들은 의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다. 스스로 재건축을 할 생각이 있다면 이걸 신청을 했어야 된다. 이것도 신청하지 않은 곳들은 재건축을 딱히 웬만하면 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곳들 위주로 우리가 앞으로 좀 관찰을 해보자 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면 좋고요. 자, 우리가 오늘 할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지도를 표시하면 이렇게 많은 단지들이에요. 서구에서는 이런 단지들이, 동구에서는 이런 단지들이 이렇게 구역을 서로 묶어가지고 넷이 연합할까? 넷이 연합할까? 둘이 연합할까? 각자 연합도 하고 뭐 독고다이도 하고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사전 컨설팅 신청을. 이 많은 단지들 중에서 7월 24일에, 그때도 24일에 발표를 한다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일정이 미뤄지지 않고 예정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7월 24일에. 그래서 선정이 된 곳들이 이렇게 3곳이라는 거고요. 아까 보셨던 이 서구에서 이 많은 구역들 중에서 요 후곡 3, 4, 10, 15가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로 선정이 된 거예요.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전 컨설팅에 선정이 된 거예요. 동구에서는 이 많은 단지들 중에서 강촌 1, 2, 백마 1, 2와 백송 5단지가 선정이 된 거예요. 아마 제가 최근 1년간 컨설팅하면서 제일 많이 추천을 했던 단지들인 것 같아요. 강촌 1, 2, 백마 1, 2. 특히 강촌 1단지를 추천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저에게 추천받아서 이 물건을 뭐 매수하셨다거나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답장 드릴게요. 주로 제가 강촌 1단지, 백송 5단지가 앞으로 괜찮다고 추천을 많이 했었죠. 동구에서는. 자, 괜찮다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전 컨설팅에서 선정이 됐다고 해서 이 세 개의 구역이 일산 최초의 재건축 확정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컨설팅 선정의 의미를 봅시다. 확정은 아니에요. 재건축 확정은 아닌데, 자, 이번에 사전 컨설팅에 선정된 곳이 정확히 말하면 단지가 아니죠. 구역이죠. 구역이 총 3곳이죠. 예비 구역이라고 할까요? 예비 구역이 3곳이라면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 재건축을 추진하시는 분들의 일단 지금 목표는 사전 컨설팅 구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선도 구역에 지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재건축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아파트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는 그때부터는 재건축을 하고 있는 아파트야 라고 해요. 여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목표는 이겁니다. 이거에 포함되는 게 목표예요. 정확히는. 근데 뭐 이전에 뭐 컨설팅, 뭐 선도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일산이라는 도시에서 얘네들 중에서 이 많은 재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단지들 중에서 나중에 재건축 기본 계획에 언젠가 다 들어가요. 언젠가 수십 년 안에는 다 들어가요. 2025년에 재건축 정비 계획 첫 번째가 나온다고 칩시다. 첫 번째 재건축 정비 계획 고양시에. 그 다음 재건축 정비 기본 계획은요 2030년에 나옵니다. 아마도. 그 다음 거는요 2035년에 나와요. 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원하는 거는 2025년에 첫 번째 재건축 기본 계획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보다는 첫 번째가 돼야 시작 자체가 빠르죠. 첫 번째가 되면 시작 자체도 빠르고 진행 속도도 훨씬 빠를 수 있다. 나중에 시작하는 것보다. 왜 속도까지 훨씬 빠르냐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찍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에서 한번 보고 오세요. 클릭하셔서. 지금 거기까지 설명드리긴 조금 시간이 없고 1번으로 이 기본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기본 계획만 해도 그래도 적어도 5곳 이상의 구역이 지정될 거예요. 아마도. 고양시는 인구가 120만에 가까운 수원시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큰 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관역시급 도시입니다. 인구로 치면. 그런 곳이기 때문에 5곳에서 10곳 정도는 재건축 기본 계획에 구역을 포함시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 사전 컨설팅에 선정된 구역이 몇 개죠? 3개죠. 3개. 이 사전 컨설팅이라는 거는 고양시에서 이 선정된 3곳의 단지들을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뭐에 대한 컨설팅? 재건축 컨설팅. 너희 앞으로 재건축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 저희가 뭐 선정된 단지에서 물어보는 거죠. 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막 조감도도 그리고 해가지고 한번 상담 받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라고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게 컨설팅입니다. 재건축 컨설팅. 그러면 앞으로 2, 3년 동안 그걸 해요. 계속 이 3개 단지들과 고양시가 계속 그걸 합니다. 근데 이 재건축 기본계획 누가 짜요? 고양시에서 짜요. 그러면 5개에서 10군데를 찍는데, 그죠? 이 3군데를 굳이 뺄까요? 빠질 수도 있어요. 이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너무 말을 안 듣는다거나 너무 자꾸 막 뭐 삐댄다거나 서로 싸운다거나 이러면 빠질 수도 있어요. 3곳 중에 한 곳 정도 빠질 수도 있는데 아마도 순순히 갈 겁니다. 고양시가 하라는 대로 너무 과도한 요구만 안 하면 순순히 간다고요. 그러면 이 3곳의 구역은 정말 웬만하면 90% 이상의 확률로 어디에 포함이 된다? 이 5개에서 10개 정도의 재건축 기본 계획에는 포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끔 그 대학 입시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게 정시예요. 정시. 이게 수능 봐가지고 수능 봐서 대학 가는 거예요. 수능 봐서 대학 가기 전에 뭐가 있죠? 수시가 있죠. 수시. 고3들 1학기에 막 수시로 붙잖아요. 그냥 이때 붙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해지죠. 수능 준비 안 해도 되고 막 좋잖아요. 대충 뭐 2등급 뭐 2개만 받으면 갈 수 있잖아요. 좋은 대학교. 그런 거라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합니다. 2등급 2개 정도 이거 맞는 거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만 하면 웬만하면 재건축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개수가 훨씬 많으니까. 기본 계획이. 나중에 정원은 5명에서 10명인데 그 중에 3명을 좀 미리 뽑아놨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2, 3년 동안 컨설팅 시컨해주고 여기 안 넣어줘? 이상해요. 그거는 굉장히 그림이. 이 3곳이 다 들어간다고 해도 어차피 자리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단지들도 또 들어가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단지들이 독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림이. 그 사이에 있는 재건축 선도구역이라는 것도 이 사전 컨설팅 구역들이 상당히 선점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로얄로드로 이렇게 가지 않겠냐라고 예측이 되죠. 이게 저는 굉장히 타당한 예측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저는 컨설팅 선정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정된 곳들은 추후에 재건축 정비 기본 계획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가 이번 선정 결과의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단지들이 서로 이 컨설팅을 받으려고, 이 컨설팅을 받고 싶겠습니까?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거보다는 이걸 해서 나중에 일단 수시 합격을 해놓자. 그 목적이 더 큰 거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였네? 그쵸? 이걸 내가 미리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다고? 모두의 부동산에서 7월 24일날 발표가 난다고 했는데 이걸 내가 그냥 관심 없이 그냥 7월 24일에 그냥 나는 뭐 했지? 집에 와서 혼맥하고 치킨 먹고 잤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제라도 알았으니 괜찮습니다. 지금 알면 돼요. 자,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전 컨설팅 선정이 된 단지들 3곳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냐 볼게요.
자, 이 세 곳들 중에 후곡마을 3, 4, 10, 15는 일산 서구예요. 강촌마을과 강촌, 백마, 백송은 동구예요. 동구. 그러니까 서구에서 한 곳, 동구에서 두 곳이 나온 거예요. 그 중에 동구 먼저 볼게요. 동구. 동구에 강촌 1, 2, 백마 1, 2, 요 연합이에요. 강촌 1단지, 강촌 2단지, 백마 1단지, 백마 2단지가 넷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이제 예비 구역 같은 걸 만든 거고, 정식 구역은 아직 뭐 그런 건 없고요. 여기가 이번에 당첨이 된 거고, 대규모 블록 통합 정비,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대규모 블록 통합 정비로 신청을 해서 그 대규모 블록 통합 정비 부문에서 승리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서구 동구 합쳐서 대규모 블록 통합 정비가 좀 경쟁이 적었어요. 보실까요? 대규모 블록 통합 정비로 신청한 곳이 세 곳밖에 없었어요. 후곡 7, 8, 문촌 1, 2 연합 요거 하나랑 강촌 1, 2, 백마 1, 2 그리고 백송마을 2, 3단지 이렇게 세 곳 중에서 이제 강촌 1, 2, 백마 1, 2가 된 거예요. 사실 요건 제가 지난달에 강의한 영상도 지금 나왔겠지만 사실 요거는 강촌 1, 2, 백마 1, 2가 선정이 될 거라는 게 굉장히 조금 명확해 보이긴 했죠. 관심이 많이 있는 분들은 아마 예측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7월 일산 특강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강촌 1, 2, 백마 1, 2가 상당히 유력하죠. 여기는 되겠다 확신이 막 들면서 저는 사실 가장 그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그 정비계획에 들어갈 조건에 제가 발표도 안 났는데 미리 확신을 가질 정도로 좀 유력했어요. 상당히. 이 구역은 어떤 구역이냐, 자, 일단 일산은 서구가 있고 동구가 있는데 지금 강촌 1, 2, 백마 1, 2가 위치한 지역은 동구예요. 동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산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동구고 왼쪽은 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구는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자, 이 일산 동구의 축은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일산 호수공원부터 3호선 그리고 일산 여기가 백마 학원가예요. 그리고 경의중앙선으로 이어지는 요 라인이 일산 동구의 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선정된 강촌 1, 2, 백마 1, 2는 어디 있어요? 자, 이렇게가 강촌 마을이에요. 강촌 마을 옆에 요렇게가 백마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동구의 학원가가 백마 학원가인 겁니다. 강촌 마을과 백마 마을 각각 6개 단지로 구성이 되는데, 그 강촌 마을의 1단지와 2단지 그리고 백마 마을의 1단지와 2단지가 결과적으로는 요렇게 넷이 연합을 해서 신청을 한 거죠. 이번에 같이 선정된 밑에 있는 백송풍림 5단지와 함께 일산 재건축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원래 이 통합재건축 중에서는 가장 먼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를 발족을 시킨 그런 구역이기도 해요. 이 구역은 딱 보니까 백마 학원가를 딱 끼고 있죠. 그리고 일산 동구의 축을 가운데 두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동쪽으로는 경의중앙선 백마역, 서쪽으로는 3호선을 둘 다 접근이 가능하고요. 소소한 상권과 학원가가 바로 앞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좀 갖추고 있는 단지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녹지축이 중요한 게, 이 녹지축에 붙어있는 아파트들은요 차도를 건너지 않고 모든 곳을 이동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름다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그냥 쭉 이렇게 녹지로 다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연결돼서 내가 백마역으로 지하철을 타러 가든, 여기 살아요 만약에, 이렇게 백마역으로 가든 3호선을 타러 가든 호수공원을 가든 다 녹지로 연결이 돼서 상당히 쾌적하죠. 그래서 이 은근히 녹지축에 붙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곳이 선정이 된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볼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개까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이 구역은 대규모 블록 통합 정비로 신청을 했고 굉장히 현명했던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다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을 하고 싶어 해요. 컨설팅을 신청할 때부터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로 신청할 거냐, 대규모 블록 통합 정비로 신청할 거냐, 기타 정비 사업으로 신청할 거냐인데, 일단 통합을 한 곳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신청했겠죠. 기타 정비 사업은 혼자 하는 친구들, 혼자 하는 단지들은 어쩔 수 없이 기타 정비 사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이 성저 13, 14, 15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경쟁이 약한, 우리가 대규모 블록 통합 정비는 너무 이런 무시무시한 애들이 있다 보니까 기타 정비 사업에서 우리가 통합으로 가면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백송 5단지가 그냥 혼자 돼버렸죠. 동의율이 워낙 높아서 그 얘기는 자세히 뒤에서 할 텐데, 자, 아무튼 이 강촌 1, 2, 백마 1, 2는 대규모 블록 통합 정비로 신청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자가 이 밑에 있는 백송 2, 3단지, 후곡 7, 8, 문촌 1, 2밖에 없었는데, 사실상 백송 2, 3단지는 경쟁자가 안 돼요. 동의율이나 뭐 규모나 모든 면에서 경쟁자가 아니고요. 유일한 대항마는 사실 후곡 7, 8, 문촌 1, 2 연합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연합이었긴 했는데 약간 이런 게 있었죠. 이 후곡 7, 8, 문촌 1, 2와 강촌, 백마 1, 2 연합 중에서 그래도 강촌 1, 2, 백마 1, 2를 좀 더 유력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러려면 또 얘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후곡 3, 4, 10, 15 여기가 이제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로 신청을 해서 지금 사전 컨설팅에 당첨이 된 곳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서구, 동구인데 서구에서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이 당첨이 되면 동구에서는 대규모 블록 통합 정비가 당첨이 될 것 같고, 만약 서구에서 대규모 블록 통합 정비가 당첨이 되면 동구에서는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을 가져갈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유리한 곳은 강촌 3, 5, 7, 8이긴 해요. 자, 그러니까 조합을 하게 되면 얘네랑 얘네 이번에 이렇게 나왔죠. 또는 이게 아니면은
얘네랑 얘네 이렇게 조합이 될 거라고 좀 봤는데 사실 이제 문제가 얘가 조금 많이 약합니다. 강촌 3578이 사실 후곡 34, 10, 15랑 비교하면 많이 약해요. 제가 약하다고 하는 게 입지가 안 좋다거나 뭐 살기가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재건축에 대한 준비 자체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강촌 3578은 동의율 같은 아주 중요한 이번 사실 재건축 사전 컨설팅 심사를 할 때 동의율 비율이 100점 만점에서 50점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동의율이 중요했어요. 그 동의율적인 측면에서 뭐 모을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빨리빨리 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모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훨씬 미리미리 준비했었던 후곡마을 3, 4, 10, 15단지에 비하면 아무래도 이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의 영역에 있어서는 후곡마을 3, 4, 10, 15 이쪽이 좀 아주 유력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로 7월 특강에서 또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대단지 이런 게 유리해요. 그러면서 통합 많이 강조하죠. 동의율이 높고 통합을 했으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해서 하는 곳들. 후곡마을 3, 4 아무래도 얘가 가장 좀 유리하다고. 아무래도 얘가 굉장히 유력하다 보니까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을 서구가 가져갈 가능성이 좀 커질 것 같고, 그러면 대규모 블록 통합 정비는 자연스럽게 강촌 1, 2, 백마 1, 2 쪽으로 갈 것 같다. 마침 또 사실 굳이 비교하자면 동의율이나 준비를 했던 순서나 단지의 규모 모든 면에서 강촌 1, 2, 백마 1, 2가 후곡 7, 8, 문촌 1, 2보다 약간 더 우위에 있긴 해요. 약간 더. 얘네들끼리의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이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이 여기로 예측이 되면서 이걸 해주면서 바로 옆에다가 이걸 또 해주기는 서구에만 두 개를 해주기는 좀 힘들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과 대규모 블록 통합 정비를 둘 다 서구만 준다? 이건 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규모 블록 통합 정비는 이 둘 간의 싸움이긴 하지만 싸움은 아니죠. 경쟁이긴 하지만 그 경쟁에서 강촌 1, 2, 백마 1, 2가 승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서 아까 제가 특강에서도 좀 그런 예측을 했었던 거고, 가장 예측이 쉬웠던 건 여기였죠. 이게 예측이 되면 당연히 여태까지 열심히 설명한 논리에 의해서 후곡 3, 4, 10, 15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다만 저는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을 아예 지정을 안 하고 대규모 블록 통합 정비만 두 곳을 지정하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촌 1, 2, 백마 1, 2가 되고 후곡 7, 8, 문촌 1, 2가 되거나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대규모만 두 개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은 이게 뭐냐면은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얘기거든요. 용적률을 종사냥을 해서 일기신도시 재건축 얘기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종사냥 해가지고 뭐 용적률 500 이거 준다고. 그거를 지금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신청받은 거라 신청받고 컨설팅 해준 다음에 종사냥 해주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 나중에 종사냥은 안 해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특별법 같은 게 통과가 안 되면 아무리 컨설팅을 고양시에서 해줘도 국회에서 일기신도시 특별법 통과가 안 되면 또 그거는 뭐 안 되는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 특별법이 잘 되고 하면은 너희는 우리 고양시에서는 종사냥을 해서 뭐 500이든 600이든 뭐 400이든 굉장히 사업성을 비약적으로 올려줄 의지가 있어 인 거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되게 쉽게 할까? 이거는 되게 고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양시 입장에서 이거를 정말 선정하는 게 맞는 건가? 우리가 지금 특별법도 통과가 안 된 상황,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역세권 복합 고밀개발 컨설팅을 한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걸로 지원을 하라고 고양시에서 뭐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대학으로 치면은 TO를 낸 거니까 TO 일명, 어쨌든 뭐 그래도 안 뽑을 거면은 이걸 왜 만들어 놨겠어 라는 생각은 들었어서 가장 높은 가능성은 강촌 1, 2, 백마 1, 2와 후곡 3, 4, 10, 15, 그 다음 가능성은 강촌 백마 1, 2와 후곡 7, 8, 문촌 1, 2 이거였는데, 아무래도 하나 나오다 보면은 지금의 요 조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어쩌다 보니까 이 후곡 3, 4, 10, 15단지의 얘기로 넘어왔는데, 자, 여기는 어떤 구역이냐, 듣다 보니까 여기는 서구죠. 서구는 이쪽이죠. 서구가 동구보다 훨씬 어때요? 지금 훨씬 크죠. 거의 2배 큽니다. 서구의 일산역 바로 코앞에 요 4개 단지예요. 지금 후곡 학원가가 있죠? 후곡 학원가. 이 후곡 학원가가 아까 봤던 동구의 백마 학원가보다 훨씬 커요. 규모가 훨씬 크고, 전반적으로 일산의 메인 학원가라고 하면은 후곡 학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학군도 어떨까요? 후곡 학원가 주변 학군이 가장 좋습니다. 일산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입지 중 하나구나, 일산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후곡 학원가를 끼고 있고요. 여기는 역세권이기도 해요. 경의중앙선이라는 약간은 애매한 노선을 가지고 있긴 한데, 여기에 또 서해선이 연장돼서 개통을 하죠. 곧해요. 몇 개월 안 남았죠. 후곡 학원가가, 그리고 백마 강촌 1, 2와 마찬가지로 일산 서구의 녹지축을 끼고 있죠. 그런 입지고, 단지 이렇게 4개인데 후곡 3, 4, 10, 15예요. 후곡마을 3단지, 10단지는 위에 있는 2개는 대형 평수 위주로 돼 있어요. 볼까요? 제일 작은 게 36평이고 47평, 60평. 사실 이렇게 편형 구성되어 있는데 용적률 182밖에 안 되는 것도 신기한 겁니다. 이렇게만 봐도 대지 지분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10단지도 대형 평수만 있어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일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노리시는 곳은
4단지와 15단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5단지는 22평부터, 그리고 4단지 같은 경우에는 17평부터 있고, 17평짜리는 실제로 이제 매매가가 3억이 안 됐지만, 매매가가 3억이 뭐 안 되는 이유는 집이 작고 실거주하기에도 좀 불편하고, 원래는 사실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용적률이 180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용적률이 180이다, 경기도에서 용적률이 180이다, 그러면 재건축을 했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축 평수보다 신축 평형이 더 커지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내가 17평 가지고 있어? 그럼 신축은 17평 잘해봐야 더 큰 걸 받긴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조금 재건축으로서의 가치가 17평이 좀 없었죠. 애매했어요. 재건축해도 17평이야? 아니면 25평 받고 분담금 한 4억 내고 4억에서 5억. 애매한데? 애매해. 근데 여기가 확정은 아니지만 이번에 뭐로 신청을 한 거죠?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로 신청한 거잖아요. 즉 용적률이 250이나 280이 아닌 500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그쵸? 가능성. 그러면 이제 용적률을 지금 180일인데 500이면은 굉장히 많이 더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이제 17평짜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25평에서 34평 이런 정상적인 평형들의 신축을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단지들의 투자자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역입니다. 이렇게 4개 단지가 모인 구역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정비 사업으로 당첨된 백성 5단지. 이게 서구에서 이렇게 많은 곳들이 기타 정비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동구에서는 딱 2군데가 신청했거든요. 백성 5단지랑 밤가시 마을 8단지 이렇게 2군데가, 여기는 좀 다른 풍산역 쪽에 있어서 이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동구에서는 2군데 신청하고 서구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군데가 신청했는데 결국 동구의 백성 5단지가 백송마을 5단지 풍림 3호예요. 정확히는 여기가 이제 선정이 됐죠. 제일 치열했어요. 워낙 많아서 혼자 독고다이로 가는 친구들은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이나 대규모 블록 통합 정비를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기타 정비 사업으로 붙은 거죠. 이 백성 5단지도 사실은 이제 기타 정비 사업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긴 했었는데, 그 이유를 제가 또 7월 특강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일산에서 처음 지어진 아파트가 백송 5단지인데, 얘네가 이제 통합하고 이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첫 번째로 꼽히는 후보였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강촌 1, 2, 백마 1, 2보다 가격도 훨씬 싸서 많이들 투자를 하셨었는데, 이번에 사전 컨설팅 단지에 선정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동의율이 높으니까 약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동의율이에요. 결국에는 동의율이 일산 전체 1위입니다. 일산 전체 1위 백성 5단지가 일산 전체 1위가 백성 5단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강촌 1, 2, 백마 1, 2가 워낙에 많이 올라와서 둘 중에 누가 높은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아직은 백성 5단지가 높을 거예요. 정확히 몰라요. 근데 한참 동안 얘네가 1위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컨설팅 선정 단지를 평가할 때 평가 항목 중에 100점 중에 50점이 거의 절반 정도가 동의율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가장 배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점표를 잘 보신 분들은, 다른 단지들은 그 동의율이 백성 5단지와 아직은 비슷하지도 않거든요. 조금 이기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백성 5단지 어떤 단지냐면은 이번에 같이 선정된 강촌 1, 2, 백마 1, 2의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동구의 녹지축은 못 끼고 있죠. 보통 이 녹지축을 끼고 있느냐 없느냐로 입지가 약간 갈리긴 합니다. 이 단지는 2종이에요. 2종 일반 주거지역. 강촌 1, 2, 백마 1, 2는 3종 일반 주거지역. 아까 우리 봤던 후곡 3, 4, 10, 15도 3종 일반 주거지역. 지금 이번에 선정된 3곳 중에서 백성 5단지만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보통 일반적으로, 나중에 이제 고양시에서 어떻게 조례를 바꿀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서울이나 기타 경기도 기준 용적률 한도가 250입니다. 3종은 280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후곡 3, 4, 10, 15는 500을 막 기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백성 5단지는 지금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할 건 아니니까 250을 바라본다는 건 조금 아쉽죠. 신축이. 다행인 거는 현재 백성 5단지의 용적률도 이번에 선정된 다른 단지들에 비하면 조금 낮은 편이에요. 볼까요? 163 정도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고요. 현형 구성은 22, 23, 31평. 적절하죠. 5984. 이 두 가지가 있고, 163이면 이제 바로 위에 있는 강촌 1, 2, 백마 1, 2 쪽이 180대가 많았다 보니까 170대, 180대. 그죠? 상대적으로 162라는 용적률은 약간 낮아 보이긴 하죠. 이 아파트가 일산에서 가장 처음으로 지어진 아파트예요. 일산의 시범단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1992년 8월 제일 빠른 겁니다. 이게 일산에서 1992년 8월 준공이 제일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도 제일 빨리 해서 동의율도 제일 높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왜 이 세 곳이 선정됐는지까지도 얘기를 해버린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다음 영상에서 보충을 하고 4번, 5번 선정된 3개의 구역들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3곳 중에서 가장 좀 주목받을 단지가 어딜까, 그리고 안 된 곳들 중에서 어떤 곳들을 주목해야 할까. 사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 5번에 대한 힌트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거의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긴 하거든요. 이걸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전 컨설팅 구역에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재건축 기본 계획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이 세 곳에다가 플러스로 몇 개를 해서 몇 개를 하겠죠. 몇 개를 해서 대여섯 군데, 7, 8군데가 결국엔 지정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에만
들어가면 뭐 똑같거든요. 물론 이제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것도 몇 년 안에 나오니까 재건축 정비 기본 계획도 한 2년 안에 나올 거잖아요. 그 계획에만 어차피 들어가면 되긴 하거든요. 거기에 어디가 들어갈 것 같은지 그런 걸 보는 거죠. 이 5번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사전 컨설팅 선정이 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봤고, 어떤 곳들이 선정이 됐으며 왜 그 곳들이 선정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